60대 이후 이렇게 운동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벼운 운동법 5가지. 1.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년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주제, 바로 가벼운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피곤해도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오래 걸어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집안일을 오래 해도 몸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과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것 같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길을 걷다가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릴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운동은 무리야.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계단을 과하게 오르내리는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운동의 목표는 젊은 사람처럼 힘들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일어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며 건강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깨우고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안전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알아두면 좋은 가벼운 운동법 5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 둘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 셋째, 관절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넷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 운동. 다섯째, 식후 10분 가볍게 움직이기입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한 작은 움직임을 하나씩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심장질환, 심한 고혈압, 심한 관절 통증, 어지럼증, 최근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60대 이후 운동이 중요한 이유. 60대 이후에는 왜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몸의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은 쉽게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가 굳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은 적절히 움직여야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는 것도 관절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균형을 잡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턱에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휘청거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짐은 노년기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활동량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몸의 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식후 움직임은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과 마음 건강입니다. 낮에 적당히 움직이면 밤에 몸이 더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보며 걷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은 걷는 힘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잠을 돕고 마음을 밝게 만드는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내 몸은 움직일수록 조금씩 다시 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운동이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땀이 많이 나야 운동한 것 같고, 숨이 차야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해야 몸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이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분이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움직이기, 가벼운 스트레칭,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균형 운동, 식후 10분 걷기 같은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의 장점은 꾸준히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며칠 하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운동 후 몸이 너무 아프면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몸에 무리가 적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시간을 무리해서 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몸에는 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자신감도 만들어줍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였구나. 이런 작은 경험이 쌓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절대 경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안전하게, 천천히, 꾸준히. 이것이 60대 이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4. 첫 번째 운동법. 매일 20에서 30분 천천히 걷기. 60대 이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집 근처 길, 아파트 주변, 공원, 시장 가는 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빛을 보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 리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걷기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걷거나 멀리 걷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5분이나 10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 30분이 부담스럽다면 나누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도 몸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걷기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길, 미끄러운 길, 어두운 길, 차량이 많은 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복도나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슬리퍼나 딱딱한 구두보다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으며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불편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고 어깨를 가볍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빠르게 걷기보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말고 시선은 바닥만 보지 말고 앞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않습니다.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 앞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 두 번째 운동법,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 두 번째 운동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이 불안한 분들은 서서 하는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걷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고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 운동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60대 이후 건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은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균형 잡기, 낙상 예방에 모두 필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무릎 펴기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앉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무릎을 완전히 세게 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펴고 잠시 멈춘 뒤 다시 내립니다. 한쪽 다리를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봅니다. 처음에는 적은 횟수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발끝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정강이 쪽 근육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번에는 발끝은 바닥에 두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릎 모으기와 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쪽 무릎을 천천히 모았다가 다시 살짝 벌려봅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서 제자리 걷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내린 뒤 반대쪽도 들어 올립니다. 마치 앉아서 걷는 것처럼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런 의자 운동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아침에 몸을 깨울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자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의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퀴 달린 의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특히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 운동은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걷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걷는 자신감이 있어야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큰 운동보다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다시 걷는 힘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 세 번째 운동법, 관절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세 번째 운동법은 관절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은 쉽게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어깨, 허리, 무릎이 굳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도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운동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 몸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반동을 주면서 세게 늘리거나 통증이 있는데 억지로 당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편안히 선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거나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며 목 주변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만 가지면 됩니다.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뒤로 천천히 돌려봅니다. 어깨가 자주 뭉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도 움직여주세요. 손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오므리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허리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너무 무리하게 비틀지 말고 몸을 천천히 좌우로 살짝 돌려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리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살짝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당기지 마세요. 발목 돌리기도 좋습니다. 발목은 걸을 때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숨을 편안하게 쉬면 몸도 더 잘 이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TV를 보다가 5분, 걷기 전에 5분만 해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에게 이제 천천히 움직일 준비를 하자 라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갑자기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목을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부드러운 움직임이 하루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네 번째 운동법.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 네 번째 운동법은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멍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넘어지면 손목 골절,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후 걷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균형 운동을 조금씩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고 위험한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운동은 의자 잡고 뒤꿈치 들기입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 서는 느낌을 잠시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발끝 들기입니다. 이번에는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자나 벽을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아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2초나 3초만 해도 됩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절대 손을 놓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을 번갈아 들며 걷는 동작도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 옆이나 벽 옆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하지 마세요. 양말만 신고 하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걸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바닥에 전선, 작은 발판, 카펫 모서리 같은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혼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가족이 옆에 있거나 의사와 상담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운동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분,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잊지 않도록 자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움직이는 생활을 오래 유지하려면 균형 감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의자 뒤를 잡고 뒤꿈치 들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안전한 작은 연습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8. 5번째 운동법. 식후 10분 가볍게 움직이기. 5번째 운동법은 식후 10분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바로 앉거나 눕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소파에 기대 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식후 움직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후 가벼운 움직임은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직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운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1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도 좋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고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에 10분만 움직여도 몸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후 움직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30분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운동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식후 움직임의 좋은 점은 습관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움직임을 식사와 연결하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밥을 먹으면 10분 걷는다. 이렇게 정해두면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식후에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걸으면 심심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천천히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후에 어지럽거나 몸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 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식후 10분 움직이기는 작은 습관이지만 혈당, 소화, 체중 관리,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10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9.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60대 이후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30분, 1시간을 걷거나 힘든 동작을 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둘째, 통증을 참지 마세요. 운동 중 근육이 조금 뻐근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 심한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가슴 통증은 참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셋째, 어지럼증이나 숨참을 조심하세요. 운동 중 심하게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운동 전후 물을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신발을 잘 선택하세요.
미끄러운 슬리퍼나 헐거운 신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고 미끄럼 방지가 되며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운동 장소를 안전하게 선택하세요. 어두운 길, 울퉁불퉁한 길, 빙판길, 미끄러운 바닥은 피하세요. 집안에서 운동할 때도 바닥에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쉬어도 됩니다.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몸이 안 좋은 날까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통증이 심한 날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질환이 있는 분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심장질환, 심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심한 관절염, 최근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참고 버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안전하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해야 건강 습관이 됩니다. 오늘의 운동이 내일의 통증이 되지 않도록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며 움직이세요. 10. 60대 이후 하루 운동 루틴 예시. 그렇다면 하루에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소개하는 루틴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시간을 줄이거나 동작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나 이불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며 몸을 깨웁니다. 일어난 뒤 물 한 잔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고 손목과 발목을 움직입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볍게 걸어도 좋습니다. 오전에는 몸 상태가 괜찮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햇빛을 보며 천천히 걷는 것은 몸과 마음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시간을 줄이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집 안이나 복도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고 내리기, 뒤꿈치 들기, 발끝 들기, 앉아서 제자리 걷기 같은 동작을 5분 정도 합니다. TV를 볼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몸을 움직여보세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집 근처를 걷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강한 운동보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목, 어깨, 다리, 허리를 천천히 풀고 깊게 호흡합니다. 이 루틴을 모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몸을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 시간을 따로 크게 만들기 어렵다면 생활 속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전화할 때 서서 말하기,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식후 10분 걷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이런 작은 움직임도 쌓이면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혼자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 균형이 불안한 분,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운동하기 좋은 신발을 챙겨드리기, 집 안바닥을 정리해드리기, 운동 시간을 함께 정하기, 무리하지 않도록 살펴보기, 병원 진료나 상담을 함께 가기. 이런 작은 도움이 어르신의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세요? 그 정도도 못 걸으세요? 이런 말은 오히려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10분만 같이 걸어볼까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편한 만큼만 해요. 이런 말은 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함께 걷는 10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이야기. 60대 이후의 운동은 젊은 사람처럼 힘들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며 건강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운동법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지 않아도 됩니다. 5분, 10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이 불안한 분들도 의자 운동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걷기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관절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몸이 뻣뻣할 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걷기 전에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세요. 넷째,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나 벽을 잡고 뒤꿈치 들기, 발끝 들기, 한 발 살짝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안전하게 해보세요. 다섯째, 식후 10분 가볍게 움직이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집 안이나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소화와 혈당 관리, 생활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큰 결심 하나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매일 쌓일 때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10분 걷기. 의자에 앉아 다리 5번 펴기. 발목 천천히 돌리기. 식후 바로 눕지 않기. 벽을 잡고 뒤꿈치 들어보기. 이런 작은 운동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직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은 평생 나와 함께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제는 그 몸을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더 꾸준히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내 몸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